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겠죠. 저는 오늘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일주일 전에 결심했지요. 다만 오늘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겁니다. 30년이었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55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전부였지요. 아침마다 챙겨드린 된장찌개, 저녁마다 다려놓은 와이셔츠, 명절마다 시댁에 가져간 선물들. 그 모든 게 헛것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이 샤워하러 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지요.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소파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뭐지?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핸드폰 좀 보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낯선 패턴 잠금 화면이 떴거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바꿨지? 남편의 핸드폰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기억자 모양.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패턴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뜬 건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샤워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침착해. 침착하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떤 패턴을 쓸까?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남들은 모르는 숫자나 모양이라면?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세 번째 시도, 실패. 한 번만 더 틀리면 잠긴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 차 번호의 뒷자리 3825.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825. 철컥.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알림. 자기야, 오늘 정말 좋았어. 보고 싶다. 발신자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대화 내용이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모텔 괜찮았어요? 응, 깨끗하더라. 다음에 또 가자. 여보가 의심하진 않아요? 괜찮아. 토요일은 늘 친구 만난다고 하잖아. 여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토요일마다 친구 만난다고 늦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핸드폰 패턴을 바꿨구나.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텔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긴 생머리에 얇은 화장을 한 여자가
웃고 있었지요. 둘 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얼마나 많은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이거였어?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혼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 사진, 모든 것.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카톡 전송. 삭.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척 앉아 있었지요. 응.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지요. 뭐 보고 있어? 그냥 예능.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카톡 알림을 확인한 모양이었지요. 나 좀 급한 문자 와서 거실 쓸게. 남편이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좋아.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당신도 곧 알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흥신소, 불륜조사, 증거 수집, 여러 업체의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업체에서 친절한 남자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륜조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간녀의 존재, 제가 확보한 증거들. 직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 여성의 신상 정보가 필요한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카톡 프로필 사진하고 이름만요. 지혜라고 나와 있던데 충분합니다. 핸드폰 번호나 사진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평온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리만치 냉정했습니다. 아마도 30년간 살림을 꾸리며 익힌 침착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흘 후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상 정보 확보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조용한 빌딩 4층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넷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최지혜, 나이 45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입시 열풍이 가장 뜨거운 그 동네였습니다. 기혼, 남편 김모 씨 48세, 아들 이준우 17세, 고2. 아들이 있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직업 전업주부, SNS 활동 활발, 주로 아들 교육 관련 게시물 업로드, 인스타그램 팔로워 3,200명.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SNS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모범 엄마 컨셉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들 도시락 사진, 학원 픽업 인증, 교회 봉사활동 사진까지 상당히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봉투 안에 든 SNS 캡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여자의 얼굴, 아들과 함께 찍은 카페 사진, 준우야 파이팅,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같은 감성 글귀들. 이게 진짜 얼굴인가? 저는 사진 속 여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모텔에서 남편과 찍은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지요. 여기선 고상하고 지적인 엄마였습니다. 더 확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참고로 아드님 학원 스케줄도 파악했습니다. 월수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대치동 소재 영어학원 다닙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위자료 소송 같은 것도 도와주시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증거 수집만 합니다. 법적 절차는 변호사 쪽으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위자료,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재산도 있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요. 저 여자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더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SNS에 올라온 수십 장의 사진들, 모두 아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준우 자랑, 우리 아들 최고, 서울대 가자. 그 여자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완벽한 엄마라고.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 가면을 벗겨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30년간 살림을 꾸리며 익힌 계획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났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게 온다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모르는 게 약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 당신도 그 여자도.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를 집에 와서 펼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A사 용지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최지혜라는 여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팔로워 수, 주요 게시물 목록. 흥신소 직원이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놨더군요. 심지어 최근 한 달간 올린 게시물까지 전부 캡처해서 출력해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들과 함께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준우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 입시 준비 힘들지만 엄마가 항상 응원해. 우리 아들 최고. 토요일 오후라고?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토요일. 그날 남편도 토요일이라고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카페에 있으면서 남편이랑은 모텔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진을 올린 시간은 오후 3시. 하지만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보면 그날 저녁 7시에 만났더군요. 아들 보내놓고 남의 남편이랑 놀아났구나. 두 번째 사진. 교회 봉사활동 인증샷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해시태그 선행,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감사. 선행이라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무슨 선행입니까? 세 번째 사진. 아들 학원 픽업 인증이었습니다. 밤 10시 학원 끝. 오늘도 수고했어, 준우야.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조수석에 아들이 책가방을 안고 앉아 있더군요. 완벽한 엄마 코스프레.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같은 톤이었습니다. 아들 자랑, 교육 자랑, 봉사 자랑.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었지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님처럼 되고 싶어요. 유유준우 엄마 진짜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제가 저장해둔 증거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모텔 침대 위에 그 여자. 남편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 옷을 입지 않은 채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이중 생활이 따로 없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돈? 아니,
남편 직업을 보니 웬만큼 벌고 있었습니다. 명예? 그것도 아니에요. SNS 팔로워가 많긴 해도 유명인은 아니니까요. 아들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SNS 게시물의 80%가 아들 이야기였으니까요. 학원 스케줄, 성적 자랑, 대학 입시 준비. 온통 아들 얘기뿐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우 모의고사 전국 상위 2%. 정말 자랑스러워.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최고의 대학 가는 그날까지 모든 걸 바칠게. 모든 걸 바친다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바치고 있지.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면서도 집에 와서는 완벽한 엄마 노릇하느라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드는 듯 했지요. 위자료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면 돈을 받겠지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야. 저 여자는 돈을 내고 끝입니다.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고 안 헤어질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저 여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아들과 함께 카페 가고 학원 픽업하고 SNS에 완벽한 엄마 인증하고 그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성이 안 차. 30년을 바쳤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런데 돈 몇 푼 받고 끝낸다? 그건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아야 해. 아들. 정확히는 완벽한 엄마라는 이미지. 저 여자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절대 흠잡을 데 없는 엄마이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보여주지 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밤마다 뭘 하고 다니는지,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실수가 없도록. 다음 날 저는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학원가를 돌아다니며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영어 학원을 찾았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크게 붙어 있더군요. 영어학원 마이너스 서울대 합격률 1위. 여기구나. 저는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원 입구, 주차장, 근처 카페들 모두 머릿속에 담아뒀습니다. 저녁 7시쯤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복을 입은 아이들, 모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언제 오려나?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지요. 7시 40분쯤 한 남학생이 학원 앞에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아이였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준우.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고쳐 메고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미안하지만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놨습니다. 내 엄마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지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도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지금이야.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동선, 학원 끝나는 시간, 주변 환경, 모두 파악해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내 보더군요. 버스로 집에 가는구나. 저는 메모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위치, 대략적인 귀가 시간, 모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접근할 것인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증거 사진들을 출력해야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지지직, 한 장, 두 장, 세 장. 모텔 침대 위에 사진들이 출력됐습니다. 컬러로, 선명하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저는 사진들을 검은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수요일도 준우가 학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끝내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저녁 차려놨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며칠째 제가 이상하게 친절했으니까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좋아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렸지요. 남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친구 만나도 돼? 또 거짓말이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의 표이 묘해졌습니다. 뭔가 찜찜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검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사진들, 최지혜의 가면을 벗길 증거들. 수요일, 저는 봉투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내자.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지요.
저는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사다 놨던 와인이었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곧 끝이야. 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최지혜 씨.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지요. 결혼식 날도, 시댁 첫 방문 날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끝낸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있었지만 나름 단정한 얼굴이었지요. 30년간 남편만 바라보고 산 여자의 얼굴. 이제 그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 너무 튀지 않게. 옷도 골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베이지색 니트.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차림새였습니다. 좋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검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확인했었지요. 사진들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6시에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학원가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바쁘게 오가고 학부모들이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입시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갔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학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 영어 학원. 7시 40분. 지난번에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준우가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다리자.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모르겠지. 자기 부모가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7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학원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편의점에 들르는 아이들, 친구들과 얘기하며 걷는 아이들. 7시 30분.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진짜 할 거야?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하지만 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내 엄마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30년을 바쳤습니다. 제 인생을.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단 한 통의 카톡 메시지 때문에. 미안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 7시 40분.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키 큰 남학생. 안경을 쓰고 가방을 맨 모습.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 아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준우는 학원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하지만 놓치지도 않게. 준우가 학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군요. 지금이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준우 학생 맞나요? 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당연했지요. 낯선 어른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친구예요. 최지혜 여사님 아시죠? 우리 엄마요? 네. 어머니한테 부탁받았어요. 중요한 서류를 준우한테 전해달라고. 준우의 경계가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가요? 그럼요. 어머니가 깜빡하고 놓고 가신 거래요. 오늘 꼭 필요한 서류라고 하시던데. 저는 가방에서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준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들어보더군요. 이게 뭔데요? 글쎄요. 어머니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준우한테 꼭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준우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우야. 네. 내용물은 꼭 확인해 보렴. 준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갑게, 또렷하게. 꼭 확인해 봐.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준우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섰습니다. 학원 열심히 다녀. 공부 잘해야지. 잠깐만요. 준우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학원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려나? 준우가 봉투를 열면 뭘 볼까요? 엄마와 낯선 남자의 사진들. 모텔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들. 옷을 입지 않은 사진들. 충격받겠지. 17살 아이가 보기엔 너무 자극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자기 엄마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완벽한 엄마라는 가면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야.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 30분. 준우가 봉투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지요. 누가 연락하겠습니까?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래.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꺼내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급한 전화 좀 해야겠어. 그러세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 준우가? 왜? 침묵. 사진? 무슨 사진? 침묵. 지금 어디예요? 집에. 준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나 급한 일 생겨서 나가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친구가 사고가 났대. 급하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김치찌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터졌구나. 준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지혜에게 따졌을 겁니다. 아니면 가출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려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더니 누웠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끝났어. 최지혜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앞에서, 이제 시작이야.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돌아가고 있었지요. 어딘가에서는 비명이 들렸을 겁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요, 최지혜 씨.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지만 하늘은 맑았지요. 옆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으니 당연했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을 깨웠습니다. 응.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아침 먹어요. 알았어. 남편이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었어요? 친구분 괜찮으세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놨습니다. 미안.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출근 준비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남편이 거의 먹지 않은 밥을 버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해.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 준우가 어떻게 됐을까? 사진을 봤을 겁니다. 엄마와 낯선 남자의 사진들을.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울었을까? 소리를 질렀을까?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엄마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 미안해.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최지혜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은 저 여자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또요? 응, 미안.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최지혜한테 가는 거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을 텐데. 이미 모든 게 무너졌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가는 걸까요?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디에요?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지금요? 응. 부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래요? 미안해. 들어가자.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좀 줘.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네, 당신 뭘 한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준우가 집을 나갔어. 준우요? 응.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대. 학교도 안 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준우한테 사진을 줬대. 우리 사진을. 사진요? 그래. 모텔에서 찍은 그 사진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가 그걸 보고 지혜한테 소리를 질렀대.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야. 그렇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왜 그런 짓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짓이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준우는 아무 죄가 없잖아. 최지혜도 아무 죄 없는 제 인생을 망쳤는걸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자식 교육 대신 시켜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17살이면 알아야죠.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밤마다 뭘 하고 다니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한 당신.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준우는 불쌍하죠. 인정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저예요. 인생의 절반을 바쳤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은 사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지혜한테 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남으실 거예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을 거리요. 최지혜는 지금 아들 때문에 정신없을 테니까. 당신, 그리고 준우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 얼굴 보기 싫을 테니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전자로 갈게요. 남편도 쉬세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끝났어. 최지혜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완벽한 엄마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남편과 저. 30년 결혼 생활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잤던 모양이었습니다. 구겨진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응.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뭐요? 우리.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혼하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위자료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증거도 충분하니까. 그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짐 싸서 나갈게. 그러세요.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녀올게. 아니, 나갈게.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이었지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의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무법인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해서요? 이혼이요. 배우자 불륜.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55살. 이혼녀. 자식도 없는. 하지만 자유로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서류 준비, 재산 목록 작성,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들이었지요. 남편은 그 사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최지혜네 집일 수도 있고, 친구 집일 수도 있고, 모텔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위자료 상당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었지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요. 중요한 건 끝냈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고, 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저 창문으로 남편을 배웅했었지요. 이제 다 끝이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와인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뒀던 와인이었습니다. 병을 땄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30년 만에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지요. 누구세요? 최지혜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지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은데요.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안 될까요? 어디서요? 제가 사시는 곳 근처까지 갈게요. 장소 말씀해 주시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30분 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뭐하러 오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젊어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지혜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최지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최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짓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우한테 그런 사진을 준 거요. 아드님이 알아야 할 사실이었잖아요. 최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아무 죄 없이 30년을 바쳤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최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집에 안 들어왔나 보네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걱정되시겠어요. 제발 준우가 어디 있는지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모릅니다. 거짓말. 최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공공장소예요. 최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준우만은 제가 아드님한테 한 건 사진 전달이 전부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당신이 다 망쳐놨어요. 최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가정을 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먼저 망친 건 누구죠? 최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이요. 제가 바친 시간이. 근데 당신은 뭘 바쳤어요? 나도. 모텔 침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 게 전부잖아요. 최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혼 서류요. 제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최지혜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나한테? 남편이 당신네 집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최지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전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불량품은 반품한다고. 당신, 완벽한 엄마 코스프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드님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최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끝났어. 남편과 최지혜. 둘 다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50대 여성 취미. 새로운 시작.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요가, 수영, 그림 그리기, 여행. 뭘 해볼까? 55살. 이혼녀. 자식 없는. 하지만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와인을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놨습니다.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넥타이, 셔츠, 바지 모두 담았습니다. 박스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 버려야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곧 새해가 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뭘 하지? 여행을 가볼까? 혼자서 제주도나 강릉 같은 곳으로 아니면 학원을 다녀볼까? 그림이나 요리 같은 걸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만들어야겠어. 3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느라 친구도 제대로 못 만들었었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살아야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고마워요, 최지혜 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30년 만에 자유를 찾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모텔 사진들, 최지혜의 SNS, 학원 앞 준우, 검은 서류 봉투,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잘했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색이었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쁜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현관 앞 박스를 들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든 박스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박스를 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잘 가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에 가던 카페가 아니라 새로운 카페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라떼 한 잔이요. 따뜻한 걸로요. 네, 바로 나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라떼가 나왔습니다.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카페 인증샷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그 아래 적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학원 알아보기, 제주도 여행 계획 세우기,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하기, 새 옷 사기, 머리 스타일 바꾸기. 하나씩 적다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쁘겠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떼를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좋은 날씨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배신도 알았고, 복수도 했고, 자유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55살.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겁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행복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혼 서류 상대방이 서명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요? 네. 위자료도 합의했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마무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끝이네. 법적으로도 이제 남남이 되는 겁니다. 잘 됐어. 일어섰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지. 미안해.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안 게 더 나아. 17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여러 숙소가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들이었습니다. 여기로 가볼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설레.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아름답네. 30년을 살면서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녁 준비에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노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내 인생을 살 거야. 와인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건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